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4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우리는 왜 후회를 할까입니다. 제가 다리가 아직도 성치가 않아서 사진을 못 찍으러 다니고 산책을 못 하게 되니까 할 일이 없네요. 뭐합니까? 놀면 뭐합니까? 원고나 쓰면 되죠. 원고 쓰면은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하며 삽니다. 그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지방에 있는 집에 시세를 알아보지도 않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가슴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지방에 내려가서 집의 시세만 알았어도 얼마든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부동산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판 거죠. 헐값에 판 겁니다. 한번 내려가서 시세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방에 집이 있는 바람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판 거죠.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팔고 나서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열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약사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남들이 모두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동창 모임에 나가보니까 주식으로 떼돈을 버는 친구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사실 매일 약국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지겨웠고, 뭐 주식하면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그냥 몇백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2배, 3배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면은 몇 천만 원으로 투자했더라면은 거의 억 단위까지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들었던 적금을 모두 깨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조리 찾아서 투자를 한 거죠. 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뭐 손을 대는 그것마다 몇 배가 올랐고 그는 진짜 수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5억이 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10억만 하자. 10억으로 늘리자. 그런데 그는 정말 그의 생각대로 10억까지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자신감이 하늘로 치솟았죠. 이제 겁이 없게 됐고 주식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는 거야. 그냥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하면 돈이 몇 배로 튀겨서 나오는데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무서울 게 없었고 주식에 관해서는 이제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고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장이 나빠도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의 운은 다 했습니다. 그의 돈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마음이 급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금은 남았지만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는 자신에게는 남과 다른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금마저 손을 대게 되었고 그 돈마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기 시작했고 그 돈도 다 없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그 큰 손해를 보는 도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공황장애로 내원하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한 금액을 채우고 나서 그만두어야 했다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어떤 중년의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으로 내원하게 되었죠. 그 우울증의 원인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부모님께 남편 될 사람을 보여주었을 때 부모님은 반대를 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이 생긴 거지요. 연애하는 사람은 사랑을 반대하면은 더 사랑이 뜨거워지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이거든요. 이제 둘은 서로 똘똘 뭉쳤고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반대하는 것은 불순하고 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완강한 딸을 설득하고 야단도 쳐봤지만 딸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 후 그녀는 금방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좋아하는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주사까지 있어서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 생활이 비참하다는 것을 부모님께 얘기하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둘이나 낳았지만 남편은 아이들 양육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했습니다. 오로지 자녀 양육은 자신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아서 술값으로 다 탕진한 거죠. 가끔씩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속을 끓이면서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 당시 부모님 말을 들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육사를 나온 똑똑한 중대장이 있었어요. 그는 제대로 군대 생활을 한다면 모두 다 그는 군대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별을 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군대라는 생활이 답답하고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에는 너무 답답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육사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모두들 군대에서 보내는 유학을 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5년차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다 반대를 했지만 그는 자신이 군대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성공을 거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반대를 뿌리치고 제대를 해서는 잘 나가는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군대와 달랐습니다. 군대는 부하지역 직원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상관에게는 시키는 것을 100% 이상 성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사회는 달랐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굼뜨기만 하고 시키는 대로 일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동안 칭찬만 받았던 그도 직장의 상사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칭찬만 받았던 그도 직장에서는 야단을 맞고 질책을 당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속이 상했던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살기만 했던 그에게 질책과 야단을 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직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장을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았고 어렵게 전보다 못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 전의 직장과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여기서도 칭찬은커녕 야단만 맞고 부하 직원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는 그제서야 군대와 사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군대를 제대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는 나의 직장을 몰랐을까? 나의 적성을 몰랐을까? 사회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왜 추측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고 맙니다. 임상에서 요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젊은이는 줄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죽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걸 남편에게 알렸다가는 난리가 날 거라고 하면서 울고 갑니다. 저도 그런 사연을 들을 때는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알토란 같은 돈을 날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왜 바보같이 그런 전화에 속아서 돈을 날린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멍청하다고 자꾸 자책만 하고 갑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은 최악의 최악의 벌을 줘야 되는 범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질스러운 범죄입니다. 그들에게는 쌈짓돈인데 아니면 어떤 분은요 대출까지 받아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 속이 썩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죽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그분들은 그걸로 인해 화병이 생기고 전화만 와도 놀라고 잠을 들 수가 없고 속에서는 열불이 치솟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위로를 해드리고 몸이라도 건강하게 치료를 잘 받자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래전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딸을 키웠던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머리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위에게 맞아서 몇 번을 꿰맸다고 합니다. 딸이 정신이 온전치 않지만 시집을 보내고 싶은 욕심에 주변 사람들에게 중신을 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와 선을 보게 되었고 상견례도 하고 곧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지가 않고 허풍을 떠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을 거둬준다는데 그 정도쯤은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사위는 일은 하지 않고 처갓집에 붙어 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면 알아보고 있다고만 할 뿐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모는 속이 탔고 자꾸 채근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어느 날 사위가 딸과 함께 찾아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당장 팔아서 자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을 때린 것이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은 사위의 편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킨 것도 또 그 남자를 선택한 것도 후회가 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진로를 다른 걸로 했다면 그 당시 무리해서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당시 그 사람과 동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 마음이 약해서 돈을 꿔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만 후회할 일이 있었고 나만 자책하고 죄책감만 가지는 사람은 없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인해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후회하는 것이지,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후회의 발목이 잡힌 채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당시에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후회가 있는 인생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분도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분이 하도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게 됐는데 그 점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당신 목숨값이라고. 그 돈이 없어지는 바람에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회하는 일은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후회 없는 일이 없냐고 말입니다. TV 토크쇼에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업을 여러 번 망해서 수십억을 날렸느니 도박을 해서 수억을 탕진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누구도 후회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 인생은 지금뿐입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후회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한 챕터에 불과한 것이 인생의 후회입니다. 그 챕터가 끼어 있어야 인생이란 자신의 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에서 벗어나서 점점 푸르러가는 산에도 가시고 공원도 산책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개나 줘버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만 생각하고 달려가십시오. 아니,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인생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